곧 1000명 돼가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네. 이런 거 하래요, 언니들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라서 아침부터 푹 자셨고요. 제가 아침에 인스타나 블로그에 글 하나 올려놓고 원래 쉬는 날 집에 있을 때는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앱으로 찍고 있는 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아침에 제가 올렸듯이 오늘은 초등 때 따는 컴퓨터나 뭐 한자, 그 다음에 한국사, 뭐 각종 영어 무슨 인증시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저희 집에 앞에 지금 책꽂이가 있는데 한자책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저도 안 해본 게 아니고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이 아마 3급, 4급, 5급 책이 다 있고요. 한국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급, 고급 자격증을 제가 다 땄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때 당시에 한국사 자격증을 따려고 막 모든 것을 다 막 외우고 막 암기하고 그때 저는 이제 자격증이 목표였었기 때문에 암기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그때는 막 다 줄줄줄줄 다 꿰었는데 지금은 디테일하게 생각이 안 나요. 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이제 제 딸아이한테도 제가 물어보면 어떤 큰 줄거리는 생각이 나지만 디테일하게 그때 그렇게 열심히 외웠던 하나하나 모든 왕의 막 그런 것들이 다 디테일하게 생각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겠죠. 그때 이제 어쨌든 한 번은 봤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할 때는 이렇게 약간 이제 기억력을 좀 떠올리는 예, 그런 어떤 효과는 조금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이런저런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이 다 됐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한국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사 자격증은 왜 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따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자격증을 따고 난다고 해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자격증을 따도 계속 그 뒤에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안 해버리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초등 때 너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그때 초등 때 한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자격증을 8명 아닌가? 한 6명? 대여섯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자격증 하면서 금요일 날 따로 특별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했던 기억이 제가 지금 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알고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자도 마찬가지. 예,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저도 여러분 시행착오를 다 해봤죠. 어, 내가 이렇게 알려주고 어릴 때부터 한자 공부를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러면서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겠죠? 네. 한자 외우게 하고 벽에 붙이고 외우고 카드 만들어서 막 둘이 그때 그래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슬슬 공부해서 4급까지인가 한번 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 아이들이 점점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네, 점점 싫어하더라는 거고 지속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중학교 갈 때까지 뭐 아이들하고 막 이렇게 하자. 근데 아마 친구 중에 하나는 뭐 1급까지 한 애도 봤다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고 칭찬하고 하는데 모르겠어. 할 게 많았었어요, 저는. 영어도 해야지. 막 이러니까, 이게 또 뭐 한 짓인가 내일이면 잊어버릴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아이 성향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아침에, 블로그 이은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댓글로. 아이 성향이 외우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과 성향의 아이들. 네, 제 아들이 그랬고, 그나마 딸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따님인데도 그러니까 그 외우는 걸 싫어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이랑 싸워봐야 입만 아파요. 네, 여러분. 제가 안 해봤겠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사실은 저도 아이가 고등학교 때 중국어를 선택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3 때인가 왜 중학교 때부터 저희는 제2외국어 배웠었어요. 중국어를. 근데 제 아들은 영어는 잘하는데 중국어도 처음에 잘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외워야 될 게 많으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영어처럼 이렇게 들어왔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제가 뭐 영어하기도 바빴는데 무슨 중국어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중국어 선생님을 가외 선생님을 섭외해서 엄마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네. 친구랑 같이 너 중학교 때 해나야 고등학교 때 고생 안 해. 여러분들 지금 똑같죠? 너 초등학교 때 이거 해나야 중학교 때 고생 안 해. 똑같은 거야, 저도.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한 몇 달 했어요, 과외를. 근데 보세요. 제 딸은 너무 재밌대. 네. 중국어가 재밌고, 중학교 때도 중국어 했을 때 다 100점. 막, 엄마 너무 재밌어, 중국어. 막 이러면서, 걔도 처음 똑같이 배웠는데, 그나마 걔는 한 2살 어렸잖아요, 아들보다. 그러니까 걔는 아들이 중학교 때 했을 때 걔는 그나마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고학년이긴 했지만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아들은 중국어에 중자도 싫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우기도 싫으니까 외우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대요. 그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자를 싫어해. 그러니까 중국어도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왜 내신을 보잖아요. 근데 중학교 거는 뭐 너무 쉬우니까 그냥 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90점은 나왔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가갖고 역시 중국어를 선택해가지고 내신을 보는데 안 하고 싶대요. 그때는 이제 머리가 커져서 내가 엄마가 야 그래도 좀 해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왜냐면 너무나 아메리칸 외우기가 힘들어했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아이한테 맞춰야지. 안 돼, 너 중국어 해야 돼. 이러고 막 두드려 패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얘 4급까지 땄었다니까요. 네. 근데도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끝까지 지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초등학교 때 4학년, 뭐 5학년 때 내가 했어. 그래서 이제 다 땄다. 그리고 이제 그만둬요. 그만두고 이제 딴 거 해야지 하면 그 1년 동안 여러분 이 아이의 기억이 그대로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자격증을 뭐 따라 마라 이런 말은 저는 제가 뭐라고 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초등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 나중에 공부에 관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체능은 그래도 저는 예체능은 좀 초등 때 해두면 그런 감이나 이런 감각이 있어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분명히 저는, 그러니까 왜 전공을 하지 않아도 몇 년만 배우더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운동도 저는 초등 때 아니면 또 언제 해, 그죠? 그러니까 초등 때 하는 것이 운동도 해 놓으면 아이들의 그런 성장이나 뭐 또는 어찌됐든 조금의 그 마음속에 뭐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움이 분명히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행평가도 도움이 되고 둘 다 분명히 도움이 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예체능적인 거는 저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학습적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한자, 한국사, 뭐 영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제 댓글 남겨주신 분들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핸드폰을 찍고 해갖고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보고 조금 읽을게요. 어떤 그 인치님은 뭐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후회는 안 한다. 그 다음에 컴퓨터는 PPT나 그 워드나 엑셀을 써서 발표 자료나 토론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그에 반면에 어떤 인치님은 안 배워도 너무 잘한다. 네. 요즘 아이들이 사실 안 배워도 되게 잘해요. 왜 유튜브가 다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관심 있고 그 학교에서 수행평가하는 정도는 PPT 이런 거 만드는 정도는 하나 정도만 만들어 보면 그 뒤에는 뭐 일사천리고
저는 사실 어려서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제가 컴퓨터 강사였었으니까 집에서 늘 그런 거 뭐 원고 쓰고 화면 만들고 막 이러는 거를 아이들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승준이는 그냥 어깨너머로 늘 만들어서 소설 쓰던 게 있었는데 그 소설 안에 나오는 그런 그림들을 다 파워포인트로 막 네모로 그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어떤 엄마는 컴퓨터를 너무 일찍 접하게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되게 걱정했는데 저는 그냥 그러면서 파워포인트 그냥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고등학교 생기부에 뭐 기록이 되나? 그렇지 않고요. 네. 웬만하면 기록 자격증은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글쎄, 그거 기록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또 달라지지도 않고 요즘은 또 더 많이 강화가 돼서 그런 거 다 빼고요. 네. 그래서 안 배워도 잘한다는 거. 요즘 아이들은 유튜브 보고 나중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하는데 무소특권과 운전면허증밖에 없는데 사는데 지장 없더라. 근데 왜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뭐 무슨 인증시험 이런 거 왜 보러 다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어, 어떤 어머님은 좋아서 시키지 않아도 애가 매일 한대 한자를 어머나 그죠? 근데 지금 어리죠? 네. 그 끝까지 가야 돼요. 가야지 의미가 있어요. 자기도 시험 보고 싶다고 애가 졸라서 하면, 시험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애가 이렇게 좋아서 졸라서 하면 괜찮지 않냐. 물론 괜찮죠. 땡큐죠. 어릴 때부터 원해서 이제 시켜. 다 원해서, 엄마들이 다 원해서 시킨대요.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원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이 중학교까지 가느냐 제 생각에는 거의 한 중학교까지는 해야 기억에 남을 것 같거든요. 이게 암기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말 물론 기초 한자나 막 이런 것들은 물론 남겠죠. 그런 거는 근데 굳이 중등이나 뭐 학교에서 배우기만 해도 남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어려운 한자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끝까지 기억에 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막 재밌게 시간 내서 외웠는데, 물론 아이들보다 쉽게 더 나중에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 부분까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들인 시간에 비해서 안 쓰면 나중에 다 잊어버리더라라는 걸 좀, 네, 경험을 이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한자나 한국사나 이런 부분은 특히 더 디테일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또 블로그에 자격증을 안 따게 했는데 후회를 하신다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격증 때문이 아니라 공부를 안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거는 어떤 그냥 이 공부를 하게 하는 어떤 수단이 되는 어떤 좋은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공감을 하고, 근데 이제 이 자격증을 딱 걸고 이제 하면 공부는 그래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는 자격증을 걸어서 아이가 공부를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이고 꾸준히 안 쓰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없어져요. 네. 완벽히는 물론 다 사라진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다시 또 외워야 되는 거는 똑같더란 얘기예요. 중고등 내신하고 또, 나중에 이제 어떤 블로그 이웃님이 그렇게 써주셨더라고요. 어, 초1에서 초5까지 한자 학원을 다니면서 4급까지 보셨고 3급을 준비하시다가 그만두셨대요. 근데 중고등 내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네. 봐봐요. 중고등 가면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안 시켰지만, 이 아이가 이제, 이 아까 안 시켰다는 그 어머님은 아이가 외우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외우겠다 이러면서 딴 거는 점수가 잘 나오는데, 뭐 한자는 점수가 안 나오고, 한국사도 점수 안 나오고, 막 이래서 걱정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한테 만약에 지금 점수만을 위해서 못하겠다는 거를 막 억지로 막 시켜서 점수 물론 얻으면 아직 고등학생은 아니니까 좋기는 한데 그러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아깝지 않으세요? 저는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이. 얘가 이렇게 어차피 못 외울 거 그리고 또 싫어해가지고 막 다른 거 할 시간도 없는데 그럼 딴 거나 잘 봐라, 주요 과목이나 잘 봐,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과학이나 수학이나 그 시간에 하고 진짜 한자는 막 디테일하게 100점을 맞으라고 요구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하는 만큼만 그냥 봐라, 그게 마음이 편했던 것 같고요.
학원을 하시는 아이디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영수학원, 무슨 영수학원 이렇게 아이디 가지시는 선생님께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만으로 이미 공부는 시작이 된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따든 안 따든 준비를 하는 데에는 찬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취득이 목표가 제가 이제 자격증 따는 것이 목표인 어머님들이 계시다 그랬더니 자격증 취득이 목표가 되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불행할 것 같다라는 그런 공감되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격증 취득이 목표가 되는 거는 반대고요. 이렇게 선생님 말씀처럼 학습의 모티브가 모티브로 이끌어주는 어떤 하나의 길로서의 영향을 미쳐주면 그거는 긍정적인 어떤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아까 이제 그 한 어머님께서 이런 글을 또 추가로 뒤에 남겨주셨었어요. 자기가 이제 본인께서 심리학 강연하시는 어떤 분의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 아이들의 그 청소년기에 여러분 아시죠? 전전두엽이라고 하잖아요. 전두엽보다 더 앞에 있는 전전두엽. 자, 이게 이제 사춘기나 청소년기에 발달이 되는데 그때 그 전전두엽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막 확장이 되면서 청소년기의 뇌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뇌가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뭐예요, 여러분? 왜 가지치기예요?